청약통장만 믿고 열심히 살면 신축 내 집 마련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74점에 청약 가점만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해지하려고요. 집값과 분양가는 매주 올라가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모아놓은 돈은 없네요. 머릿속에 이론은 있어도 현실로 적용할 줄 모르는 저, 내년 안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서울 왕십리에 신축 분양이 떴습니다. 입지도 좋고 예쁜 게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뭐 무조건 당첨이다, 내 집이다 생각을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하루빨리 집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모아놓은 돈은 턱없이 부족해요. 허리띠 졸라매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아요. 부랴부랴 통장부터 합쳐보고 어떻게든 아낄 구석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저축부터 숨이 턱 막히네요. 사실 최근까지는 평범하게 성실하게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보니 저는 6살 아이를 둔 워킹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모님과 함께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상급지로 이사도 가고 싶고 돈 쓸 곳은 더 늘어갈 텐데 집 한 칸 없는 현실, 공부를 미래에 둘 걸 후회만 밀려옵니다. 제 스타일은 열정이 넘치지만 항상 뒷심이 부족합니다. 청약통장 열심히 부었던, 당첨만 손꼽아 기다렸던 제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규제도 바뀌었던데 차라리 지금 해지하고 넘어갈까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그쵸, 청약 이 점수가 그래도 높은 편이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이 가점 74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청약에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고 일반 아파트를 살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두 번째 고민은 지금까지 묵묵히 저의 재테크를 응원해주는 남편, 어떻게 해야 서로 불편함 없이 재테크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가계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전세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전세 대출을 뺀 순수 본인의 그 보증금은 2억 7천 정도 지금 되시고, 거기에 뭐 기타 뭐 청약통장이나 펀드 뭐 이런 예금을 합친 게 한 9,600만 원. 그러면 순자산은 현재 지금 3억 7천, 3억 7, 8천. 지금 두 분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소득은 850만 원. 지금 대출이자, 이 대출이자는 이제 전세 대출 받으신 거, 그리고 뭐 또 공무원 대출 받으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 대출이자를 내시고, 보험료 65만 원. 지금 현재 이분이 지금 5인 가족이 살고 있어요. 지금 시부모님 두 분하고 6살 아이, 그리고 이제 부부해서 총 5분이 살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4명의 보험료가 65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시부모님 생활비하고 이제 아이 봐주시는 그런 거 합쳐가지고 한 80만 원, 관리비 도시가스가 57만 원 정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네요. 생활비 한 80, 교육비가 86, 뭐 기부금, 헌금, 고정지출에서 한 5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지출로는 이제 뭐 경조사나 뭐 명절, 뭐 의료비 이런 게 한 25만 원 정도, 적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시긴 하세요. 5인 가족이시니까 생활비가 아무래도 일반 가정보다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좀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3억 7천 정도 지금 순자산이 있긴 하시지만 그래도 뭐 청약이나 집을 사기 위해서는 좀 더 돈을 모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축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적금이 종신보험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상태에서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본다면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아내분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 가족력이 있다, 암보험이나 이런 걸 좀 유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가족력이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뭐 실손이나 정기보험 이쪽으로 전환을 하시면은 거의 한 40만 원 정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좀 손을 댄다면은 교육비가 지금 유치원비가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학원이 한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유치원비가 좀 지원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보조 지원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죠. 10 얼마 정도, 많으면 20만 원 정도 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출 부분에서 60만 원 정도라도 좀 줄이면은 원하시는 그 적금 한 3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점은 너무 좋은데, 가점이 좋다라는 거는 로또 청약 뭐 이런 걸 솔직히 바라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뭔가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왜냐면 오랫동안 내가 참아왔으니까 그걸로 좀 약간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분양가 자체가 그렇다고 아주 싸진 않거든요. 이게 대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했을 때 안 돼 버리면
청약이 당첨이 됐고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막 축하를 해줘도 정작 그거를 돈이 부족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지출 관리를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좀 더 궁금한 부분은 좀 더 여쭤보고 통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외곽에 위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울의 은평구라는 지역을 제가 은평구요? 가져와봤어요. 은평구는 여기 지금 강남이 여기 있죠. 여기 일자리가 있는데 한강에서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강북에 위치하고 있고 강북에서도 서부권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평구를 살펴보면 바로 덕양구 그 밑으로 서대문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이 은평이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덜 좀 살펴보고 있는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 지역 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과 그리고 사람들이 좀 거주로서 의미 있는 지역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연식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교통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또 숨겨진 좋은 기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은평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서쪽부터 살펴보면 이 녹번역이라는 지역 3호선이 있는데 이 녹번역 쪽 주변으로 녹번 히스테의 택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소위 말하는 대장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편한 녹번 캐슬이나 아니면 히스테이트 녹번 같은 애가 상당히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죠. 여기가 84기준 12억대 중반에 이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새 아파트가 이루어진 택지를 신도시죠. 여기가 바로 여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대장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3호선이 이런 업무지구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런 지역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평구라고 하면 은평 뉴타운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상림마을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여기 구파발역 쪽에 박석곡에 뭐 이런 마고정 이런 이제 뉴타운들이 크게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10년 정도부터 이렇게 입주를 시작해서 벌써 한 15년? 이렇게 이제 신축은 아니고 준신축, 약간 연식이 좀 넘어가는 단계가 되고 이 위쪽에 상대적으로 먼 위치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좀 거리가 있죠. 이런 이제 상림마을에 있는 이런 뉴타운은 이제 여기 9단지 여기가 이제 대장인데 한 9억대 중반의 정도 이제 가격을 30평대가 보이고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가깝고 여기에 가깝기 때문에 예, 뭐 위치에 따라서 9억이지만 10억 정도까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응암이라는 지역에 보면 이렇게 또 반듯한 지역들이 보이죠. 여기가 백령산이라는 산 옆에 위치한 이제 택지가 있어요. 2010년 정도부터 뭐 최근에 지어진 2018년, 19년 이렇게 새 아파트까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언덕이긴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정말 잘 갖춘 비신축과 신축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반듯하고 깨끗하죠. 지역으로 여기에 서대문에서 끝자락에 보면 여기에 수색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죠. 우리가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또 다른 뉴타운이 은평구에 뉴타운이 하나가 더 존재하고 있고 이 뉴타운은 이제 확장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규모는 적지만 이렇게 새 아파트로 확장이 되고 있고 이제 지어진 지 1, 2년, 뭐 2, 3년밖에 안 된 이런 아파트들이 돼 있고 여기가 충분히 새 아파트고 이런 많은 분들이 찾는 요소이기 때문에 12억에서 13억대 가격까지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은평구 외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녹번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3호선 라인을 이렇게 따라오면 이 3호선이 아까 제가 업무지구 도심이나 강남의 이제 압구정이나 이런 곳까지 신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홍제역, 뭐 무학지역이라고 해서 홍은동, 홍제동이라는 이런 지역에 언덕 쪽에 이런 택지 형식의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도 구축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세권, 그 다음 출퇴근도 불편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곳에서 가격이 비싸지 않는 모습에서 기회도 살펴볼 수 있는 좀 넓게 그리고 서울의 도심, 서울의 중심지에 가까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까지도 확대해서 은평구를 볼 때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곳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가재울 뉴타운도 규모가 엄청나죠. 현대라고 불리는 구축 아파트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들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축 아파트들 보시죠. 맞습니다. 여기가 지하철이 상대적으로 좀 덜 선호하는 역이지만 DMC 상암이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또 직장이 또 많이 직장을 있죠. DMC랑 또 다른 업무직 우리가 말하는 큰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곳. 그래서 수색 증산에서는 확대해서 이런 가재울 뉴타운까지도 보면 의미 있는 곳에 이제 내가 이제 내 집이나 자산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같은 생활권이라도 분명히 이런 차이에 따라서 싼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봤을 때 놓치지 않으면서 그런 좋은 기회들, 좋은 또 거주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연자분께서 은평구에 좀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죠? 거기서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상급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있으시죠. 자, 그럼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이제 가계부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가계부로 저희가 이야기 좀 많이 했죠. 저희 가계부를 쓰고 계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티났어요. 네, 멘붕이 오더라고요. 와, 이제 좀 현실을 보는 거지. 네, 맞습니다. 지금 궁금했던 부분이 일단 그거잖아요. 청약 통장을 꾸준하게 넣으면서 높은 청약 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네. 청약을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청약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74점이라는 점이 매우 높은 청약 점수예요. 버리기도 아깝고, 맞아. 갖고 있자니 또 부담스럽고. 맞아요. 부모님을 두 분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조건들을 봉양하는 기간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노부모를 봉양했을 때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한 기회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경쟁률이 낮은 이런 부분을 노부모 특별 공급을 한다고 일반 분양에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특별 공급을 먼저 신청을 하고 일반 분양을 같은 단지에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높은 가점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먼저 청약을 먼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6개월이라서 내년 2월 정도까지 나오는 청약을 눈여겨보면서 그 청약들을 직접 넣어보면서 그 청약을 당첨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코코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축을 50만 원 이상 더 늘려서 300만 원 이상의 저축액을 이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0만 원 정도의 저축액이 되면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좀 이용하게 되면 한 4억 정도의 대출을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8억 전후의 아파트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내가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데가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아마 고민하고 계신 지역 중에 하나가 대조 네. 지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은평구내. 택지 형태는 아니지만 대규모 단지를 이루면서 네. 그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좋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기회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그 강 이남 쪽으로는 내려와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목동 쪽에서 접근이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쪽에도 올해 하반기 10월, 9월쯤에 한 500세대가 넘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입주를 이제 분양을 예정하고 있고 이런 아파트의 분양가가 24평 기준으로 7억에서 한 7억 5천 정도 이 정도 가격을 보이고 있고 30평대 기준으로 공사비에 따라서 9억 5천에서 10억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20평대는 내가 범위에서 절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가 되고 30평대는 내가 어떻게 저축액을 하냐에 따라서 그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먼저 이런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 곳들의 몇 군데를 가격을 7억에서 9억대 정도까지 좀 넓혀서 보시면서 높은 청약 가점을 이용해서 노부모 특공 그리고 일반 분양가 청약까지 같이 신청을 하면서 그 기회를 먼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면서 내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 다음 플랜까지도 준비를 해둬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7억, 아까 8억대까지 당장에 지금 대출했을 때 무리가 안 되는 범위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새 아파트나 이런 환경이 좋은 데도 너무 좋지만 서울의 도심, 중심지, 강남에 가까운 이런 중심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더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살펴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오늘 지역 분석했던 그 지역들을 제가 확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부터. 네. 그 지역들에 뭐 좋은 연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일자리로 가기 좋은 가까운 아까 역세권 같은 이런 지역들에 있는 구축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몰려있는 택지에 이런 그 이제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이런 구축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뉴타운들에. 네. 그 네. 지금 살고 있는 말고 중심지에 가까운 이런 곳 쪽에 네. 이런 아파트들이 한 뭐 7억대부터 8억대까지도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30평대로 보이고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고 바로 기회를 잡는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말 막연했었거든요. 사실 이도저도 못하는 갈팡질팡한 상태였고 가고 싶은 곳은 너무 많은데 여건은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제 손에 쥐어진 건 없는데 사랑스러운 가족들밖에 안 보이고 해서 그 무게감들이 점점 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원망들이 좀 쌓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그런데 부모님이나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너무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리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월부를 계속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됐거든요. 네, 하다가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아버릴까 하다가 그냥 다시 시작하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연도 이거 뽑힐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썼는데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사연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가닥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로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내가 그 스스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그런 힘이나 그런 노력이나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금 해야겠다는 행동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는요,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개발인 거예요. 투자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 운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운을 내가 결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나가는 것 뿐인데, 그때까지는 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배우니까 돈이 계속해서 비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꾸준히 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나 시간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집 마련 정말 투자 잘 성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월부 이렇게 듣는 분들도 다들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도 예쁘게 하시고 감사하네요.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다. 네. 참, 그리고 우리 딸도 사랑합니다. 우리 6살 딸. 이제 알죠. 네, 좋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다복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또 보여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보는 내내 저희도 좀 흐뭇한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보이님께서 그 말씀해드린 그 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따로 문자로 이렇게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그걸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거 좀 지켜보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시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문자 받아보시고 이제 그걸 이제 임장도 가서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잘 행동을 옮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